밝아지면, 아, 이게 새로 조명이 들어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공천 받지 못한 분들도 많죠.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의 공천 공정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좀 없어 보여요. 다만 이 선거 과정에서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이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장 사태하고 비견할 만한가요? 민주당의 공천과 질적으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경선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차이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볼 문제인가요? 민주당에서는 그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단수 공천 받은 거 아닌가요? 전 그래 보이던데요. 대표의 비서뿐 아니라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배우자들까지도 줄줄이 우리는 시스템 공천과 공정해 보이는 그게 실제로도 공정하고 제가 이 당에 와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매일 보는 우리 김영동 비서실장도 경선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차이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볼 문제인가요? 밝아지면, 아, 이게 새로 조명이 들어갔구나. 없으신가요? 들어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입니다. 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민생토론에 관련해서 정권 선거다 계속 언급하면서 상당히 고발 조치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고요. 대통령이 민생을 챙기는 것은 임무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뭘 해야 됩니까? 당연히 민생을 챙기는 것은 대통령의 임무고 야당은 그런 것을 트집 잡을 일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건 선거는 지난 2020년에 코로나를 명목으로 해서 현금을 살포한 그런 것이 관건 선거죠.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공천 받지 못한 분들도 많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저희의 공천 좀 공정하고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좀 없어 보여요. 다만 이 선거 과정에서 언론에서 보시기에도 어느 정도 기계적인 균형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그런 식의 어떤 이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막장 사태하고 비견할 만한가요? 저희는 시스템에서 결과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럼 보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공천과 질적으로 다르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그 최고위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 다 단수 공천 받은 거 아닌가요? 전 그래 보이던데요. 그리고 대표의 비서뿐 아니라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배우자들까지도 줄줄이 단수 공천을 했다가 한번 걸렸다가 번복했지만 하나는 뭐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시스템 공천과 공정해 보이는 그게 실제로도 공정하고 공정해 보이는 것에도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당에 와서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매일 보는 우리 김영동 비서실장도 단수가 아니라 경선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차이가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볼 문제인가요? 제가 눈 딱딱 감고 이거 하나만 해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공천에서 어떤 종류로든 간에 관여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나오는 어젯밤 결과라든가 등등 결과 다 보십시오. 오히려 역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의 관여가 없어 보이는 것이 좀 있어요.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건 아닌가요? 그래 보이는 것이죠. 중요한 건
그 과정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공적 업무는 공정한 것 못지않게 공정해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치를 저희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의 과정은 그 과정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말이 다를 수 있으나 공정해 보이지 않는 결과들이 주르르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기자님 말씀처럼 저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저 공감하고 그렇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원 신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신 기자님. 지금까지 컷오프 때 친윤 현역 의원이 없어서 이번 공천이 좀 친윤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신윤은 누굴 말하는 거며 컷오프를 누굴 말하는 걸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저희는 컷오프보다는 재배치, 중진회 같은 경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운영됐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았던 분들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초선의 비중이 대단히 높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컷오프식으로 인위적으로 했었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인재풀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었던 것이고요. 어떤 특정 계파를 기준으로 그런 공천이 이루어졌다? 전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누구를 우대하는 사람이 있나요? 생각나시는 사람 있으세요? 누구를 특별하게 이 사람은 밀어줘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는데요. 그리고 강남권 공천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분도 계신데 저희는 강남 서초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사랑받아온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지 않으세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저라든가 어떤 결정권자 관련한 사람들을 밀어넣는 공천 그런 거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 내려놓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한국일보 나광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기자님. 이제 이창근 하남시 예비후보 관련해가지고 하남갑 경선에서 배제된 게 이제 정성평가 활용해서 친윤 이용 의원 판가라준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누가 지적하죠? 그런 기사가 또 여러 아니 기사가 말고 이창근 씨가 지적하나요? 아니요 이창근 씨 본인은 얘기 안 해도 그런 지적도 그럼 나오고 기자님 지적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그 이채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소속 출마까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원팀으로 함께 가야 이길 수 있는 정당이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소속 출마하는 본인의 어떤 선택이지만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당의 입장에 반발해서 무소속 나갔지만 설령 당선된 다음에 다시 복당한다 이런 생각이라면 저는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서로 일관성이 맞지 않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민재님. 유경준 의원 재배치 이제 철회한다는 보도가 어제 많이 나왔는데 정관이 관계자도 인정했고 혹시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부정하는 부분을 재배치할 필요는 없겠죠. 재배치라는 것은 원팀으로 함께 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당이 대단히 포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한다만 저의 기준은 있습니다.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